자, 이번 시간에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대형 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기업입니다. 대형 바이오텍을 넘어서 빅파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한 그 가능성을 이제 좀 살펴볼까 하고요. 향후에 우리나라가 빅파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SK바이오팜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빅파마가 뭐냐?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시장을 만들어 봤느냐 하는 거죠. 그 약이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약을 만들어 봤느냐. 신약을 만들기 위한 임상 3상을 온전히 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회사 내에 내재를 시켰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약을 팔아봤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약을 만들기만 해서는 빅파마로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만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물질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빅파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개 기업 2022년 기준으로 R&D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을 이제 꼽아 보니까 로슈, 존슨앤존슨, 머크, 화이자, 그 다음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BMS, 일라이 릴리, 사노피, 에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노보노디스크는 왜 없느냐. R&D 기준으로는 딸리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온 기업들은 전부 다 65억 달러 이상 사용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적어도 한 8조 정도 이상은 사용해야지 빅파마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시가총액을 보면 300조 원이 넘어갑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도 3.4%. 그 다음에 종업원들만 해도 8만 명이 넘어갑니다. 평균입니다. 매출액은 561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은 한 16,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라는 점. 영업이익률, 에비트 마진을 보면 25%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빅파마의 가능성을 보이는 업체들은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25% 정도는 가야 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캐시 들고 있는 돈을 보면은 거의 한 16조 정도는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이 빅파마들은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이 조달이 쉽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달하는 그 조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요 주주가 SK입니다. 지분율이 무려 64%입니다. 그러니까 SK그룹 자체에서도 이 SK바이오팜을 적극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시가총액은 현재 7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 실적의 의미가 있는 게 거의 마지막 영업적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4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을 보면 903억 원, 손실을 보면 107억 원입니다. 3분기만 띄워놓고 보면요.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치료제를 보면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액도 이 엑스코프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이 약을 보면은 지난 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122억, 그러니까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전년 비해서는 거의 60% 가까이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코프리라는 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고 성장률이 대단히 높구나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4분기부터는 흑자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구나라는 점이고, 그 이후에 4분기 이후에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리비악트의 그 경쟁약입니다. 브리비악트의 총 처방을 내년에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판관비 쪽을 보면은 3분기에 조금 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판관비가. 그것은 인수한 그 프로테오반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그런 비용 처리가 있었다라는 점이고, 향후에 프로테오반트 비용은 이제 전체 온기로 봤을 때 한 80억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코프리를 판매하기 위한 직판 조직을 확대하는 마케팅 그런 비용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전환된 이후에는 이런 고정비가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4분기 이후에는 매출액이 늘면서 흑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약입니다. 그래서 경련과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되는 그런 병입니다. 종류를 보면 부분 발작, 전신 발작, 또 불분명 발작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엑스코프리는 지금 부분 발작에 타겟팅한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엑스코프리의 처방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내 신규 환자 처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방했던 환자가 아니라 새롭게 처방하는 환자가 늘면서 이 환자들이 늘면 당연히 총 처방 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9월 달에 총 처방을 보면은 미국 내 월간 총 처방을 보면 거의 3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보면은 과거 빈펫이 보여줬던 성장률 다음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경쟁 약품들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의 과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엑스코프리라는 그런 치료제의 현재의 경쟁 상황을 좀 보면은 이 엑스코프리의 매출액이 2000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빈펫이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총 처방 건수로 본다 그러면 15만 건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 약품 브리비악트는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SK 바이오팜의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나오면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 약품 파이콤파라는 치료제는 있지만 이 비중 자체, 이 시장 점유율 자체는 좀 정체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엑스코프리의 성장률이 다른 치료제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점이고요. 경쟁 약품이 브리비악트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그 엑스코프리가 출시된 이후에 이 경쟁 약품인 브리비악트의 성장률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엑스코프리의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SK 바이오팜의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냐라는 성장 목표를 2029년도에 SK 바이오팜은 10억 달러, 즉 블록버스터를 이제 성장을 해 보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하는 거 보면은 뇌전증 전문의에서 일반 신경 전문의로 그 폭을 좀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들이 프로모션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비용을 사용하는 것만큼 더 효율적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은 마케팅 비용을 1달러를 사용을 하면 매출이 2달러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반대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 전문 의약품도 TV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 광고를 언제 내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가 나간다 그러면 물론 비용이 크게 늘겠죠. 그렇지만 매출도 더 큰 속도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자군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부분 발작, 전신 발작. 지금은 전체가 다 부분 발작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신 발작 쪽으로 환자군을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환자군은 전체 뇌전증 환자 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시장으로 또다시 이제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점. 그 다음에 소아는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시장에서. 이 시장으로도 차지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까지 다 마치고 NDA를 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